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관계법규 강의하게 될 김재영입니다. 노동관계법규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법이라는 건 상당히 딱딱하고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까지 시간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설명드리지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저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나에게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얘기하지 전혀 생뚱맞는 것 같고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우리 교재 312페이지 펴겠습니다. 1장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입니다. 예, 헌법에서 헌법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헌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A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개별 법률에선 B라고 썼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이니 위헌 법률 제청 소원이니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대부분 다 헌법에 있는 내용과 개별 법률이 상충되거나 맞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헌법에 의해서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법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법, 그 다음에 무슨 법, 시행령, 그 다음에 무슨 법, 시행 규칙.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이라는 거는 의회, 그러니까 국회죠. 국회를 통과해야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대통령이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실무적인 부분을 혹은 내용적인 부분을, 취지에 어긋나면 안 돼요. 내용적인 부분을 살짝 가미하거나 더해서 쓸 수 있는 게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부서의 장관.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노동부에서 그것을 시행해야 될 법률이에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어느 정도의 그 양식이라든가 혹은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덧붙여서 놓을 수 있는 게 시행규칙이다. 그래서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고 시행규칙은 해당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라 했으니까 이 헌법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체 헌법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있다. 노동기본권이라는 것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말하며 노동권은 다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노동권이라는 건 국민이 갖는 근로의 권리, 의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면 권리라고 했으니까
자, 국가에 대해서 나 직업 줘, 일할 수 있게, 나 권리 있잖아,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할 수 있거나 그렇게 시행하는 거는 사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뭐냐, 내가 근로하겠다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를 하든 광부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어부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너 그거 하지 마라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로의 권리라는 거죠. 그게 노동권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3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단결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로자 개개인이 모여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노조 결성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거는 사용자에게 단체로 가서, 집단으로 가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단체 교섭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단체 행동권이다. 그래서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보이콧이라든가 피켓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이다. 물론 불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들이 보통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라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폐쇄라든가 아예 회사를 문 닫아 버리는 거죠.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이라든가 대체 근로 투입이라든가 노동조합원 말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이 일을 시키거나 혹은 휴일날도 나와서 근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 근로자. 물론 불법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다른 것도 대체 근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철도 파업했을 때 그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불법이냐, 불법성을 띈 다음에 이제 철도 공사나 혹은 서울시 지하철 그런 데서 이제 다른 군인을 투입한다든가 퇴직 근로자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20세기 헌법의 특색으로 저희 노동기본권. 그래서 노동기본권이라는 얘기는 언제 처음 나왔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주라는 곳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최초로 노동기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시민법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절대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만이 절대 행사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세 번째가 과실 책임.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무과실 아니 소유권 책임이 소유권 상대. 이것도 1번이죠. 그 다음에 공정계약, 계약 공정.
다음에 세 번째 건 무과실 책임. 자, 전에는 내가 가진 물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절대 남들이 터치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 내가 공장 짓고 뭐 그 지역에 물을 더럽혀도 내 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옛날에는 그것을 터치를 못했는데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너 그린벨트에 있기 때문에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물을 더럽히면 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저기 한강 북쪽에서 한다. 남한강, 북한강 있죠. 그러면 서울 시민 전체가 먹는 물이 너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가 네 땅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참아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할 사람 지금 뭐 시급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7,000원이지만 나 5,000원 줄 테니까 일할 사람들 뭐야? 그럼 5,000원 일하겠다는 사람 뭐잖아? 옛날에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너 왜 5,000원을 줘? 지금 최저 시급이 7,000원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정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약 체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터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예전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근로자는 네가 책임이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가서 고치고 치료받고 해.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감독기관에서 가서 너 근로자가 다쳤지만 안전에 대해서 조치했어? 교육했어? 그 다음에 관련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만들어져 있어? 이런 거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회사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과실을 한 건 아니지만 너도 책임을 물어야 돼. 네가 행함으로서 다친 건 아니지만 근로자가 행함으로서 다쳤지만 너도 책임을 물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대에는 이랬는데 현대 와서는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권과 노동 3권. 노동권은 국민 모두에게 근로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 이게 선언적 규정인 거에 비해서 이건 뭐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법률이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라는 거죠. 다음에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인 법률 유보. 그래서 노동 3권이라도 노동 기본권이라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엔 자유와 권리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단체 행동권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합법적이라도 지금 얘기했던 국가의 어떤 안전 보장이라든가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 그동안만큼은 거기서 파업하면 안 돼. 라고 불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올림픽을 연대든가 혹은 월드컵을 연대든가 이럴 때 그 월드컵 경쟁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을 한다든가 혹은 집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너 거기서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해. 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게 법률 유보입니다. 유보라는 건 뭐예요? 잠시 동안 보류한다라는 거예요. 네 권리가 있어. 그래.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있지만 너 잠시 좀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법률 유보다. 그 다음에 노동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주의의 경제제도 발전에서 야기된 근로자의 대량적 실업화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그 대책을 촉구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의 대두로 근대적 근로권 사상이 태동되었다. 그래서 노동권은 취업권 자체 청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직업 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원적 내용으로는 근로기회 청구권. 그래서 국민은 누구든지 노동의사, 노동능력이 있는 한 국가에 대하여 노동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용자조차도 그게 근로의 근로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생활비 청구권.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치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상당한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파생적 대응.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그래서 파생적. 첫 번째, 국민의 근로 권리. 어떻게 한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적정 임금.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이제 이 조항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성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연소자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을 얘기하죠.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취업할 수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보호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 파생적인 내용, 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제가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 3권. 노동 3권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설에 의해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자유건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3권이라는 건 국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체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놔둬라 그냥. 쟤들이 할 수 있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힘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밀어붙이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항상 의뢰 입장에서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다. 이게 생존권입니다. 생존건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다가 필요하면 국가에서 개입하죠. 이게 혼합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혼합건설에 의해서 처음에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업장에서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제3자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당사자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 이 사이에 벌어지는 사항이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겠죠. 이게 양 당사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제3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하고 이제 쟁의 행위를 하는데 노동쟁의. 근데 그 회사 본관 앞에 가서 뭐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 본관 건물 앞에 가서 막 하다 보면 이 주변의 상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상가에서는 이 시끄러워가지고 쨍가리 치고 막 이러면 확성기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주변에 지나다니는 상인도 시민들도 아유 시끄러워서 밥 못 먹겠네. 딴 데 가서 이러다 보면 그 시민들에게 상가 주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겠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면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가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가에서 막 피해를 발생했다고 이제 노조에 민사상 청구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물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 이게 형사상으로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민사상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피해를 보상해줘. 이렇게 소송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노동 3권 자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가 피해 보더라도 얘가 정당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좀 참아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3자적 효력이는. 그래서 노동 3권은 국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 3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단결권이라는 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에 의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 거부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교섭을 요청하는데 나 싫어. 니들이 요구하는 거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체 교섭 내용이나 단체 교섭상의 행위가 모두 정당해야 된다. 근로자의 단결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란 단체 교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보장된 집단적 행동에 관한 권리다. 단체 행동권은 쟁의권을 의미하며 그 성질상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에 응하도록 하는 실력 행위로서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물론 일반 공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쟁의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정당한 단체 행동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사의 권리는 파업, 태업, 보이콧. 파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거를 파업이라고 그래요. 근로 거부죠. 이게 파업이에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업. 천천히 일하는 거죠. 천천히. 그 다음에 보이콧. 불매운동이에요. 불매운동.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자기네 회사 물건 사지 말라고 시민들한테 막 불매운동, 이것도 보이콧이고요. 자기네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의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보이콧이에요. 그 다음에 피켓팅. 피켓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게 피켓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용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직장 폐쇄.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공장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대체근로자 투입.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에요.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노동 3권이 또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대가 파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회사, 아니 그 나라, 그죠? 그래서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정권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어떻게 한다? 이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주로 이제 기능직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어디에 제한을 두냐면 단체 행동권을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공무원
주로 단체 행동권 제한을 둬요. 두 번째,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원. 사립학교, 공립학교 교원.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행동권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라는 거는 그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곳을 방위산업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총을 만들거나 혹은 뭐 그 탱크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이런 데가 주로 방위산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0%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것도 단체 행동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는 거의 하게 해요. 두 가지는 하게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1절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헌법상에 나타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개별 법률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헌법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고로 뭐 헌법 제1점 뭐가 돼요? 국가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죠. 예, 그게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 민주주의 공화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하는 거죠. 권력자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